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코팅제의 최고 사양 유리막 코팅제. 다른 코팅제들과 전혀 다르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정보도 그만큼 적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코팅제이죠. 하지만 최상급 코팅제인 만큼 세차 환자들에게는 언제나 도전해보고 싶은 코팅제이기도 하죠. 코팅학 개론 영상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유리막 코팅제 개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유리막 코팅제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 그거 다 사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막 코팅제는 절대로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코팅제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능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팅학 개론 영상을 만들 때 유리막 코팅은 별개로 놓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었고요. 근데 유리막 코팅제가 사기라고 소문이 도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문샵들이 실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몇몇 업체들은 이러한 악습을 이어가고 있죠. 유리막 코팅은 광택 및 내구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제품이지만 코팅 직후에는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코팅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업 후 차를 찾아갈 때는 이게 유리막인지 다른 코팅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몇몇 비양심적인 업체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둘째 이유는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코팅제들도 그렇지만 유리막 코팅제도 성능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 잔사가 남아도 비교적 쉽게 제거 및 재코팅이 가능한 다른 코팅제와 다르게 유리막 코팅제는 잔사를 늦게 발견하면 폴리싱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제품 사용에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했는데 또 폴리싱하고 다시 코팅해야 한다면 시간이 곧돈인 작업자분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 작업자분들이 하는 코팅은 주로 시공성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곧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리막 코팅이 세차 구매 시에 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업장에서 사용되는 코팅제가 대부분 시공성 위주의 저가 코팅제입니다. 그러니 내 차에 유리막 코팅했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 발수도 안 나오고 스크래치 다 났네? 뭐야 유리막 사기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진짜입니다. 높은 경도의 코팅층과 두꺼운 도막, 그에 따른 우수한 성능과 월등한 내구성. 코팅 조건이 어려운 만큼 그 조건을 모두 맞춰 코팅했을 때 최소 수개월 동안 도장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그럼 이런 높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유리막 코팅제의 주요 원료는 폴리실라잔과 실란, 실록산입니다. 실록산은 코팅학 개론에서 지겹게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실란은 부착성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특성을 가진 원료입니다. 이를 커플링 효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플라스틱 소재 표면에 강력한 화학 결합을 하는 원료입니다. 가장 메인이 되면서 가장 비싼 원료가 폴리실라잔인데 이 원료는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여 한 번쯤 들어보셨을 SiO2를 만들어냅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도장면에 바르면 유기용매가 도장 표면을 살짝 녹이면서 코팅제 성분이 파고들게 되고 폴리실라잔이 실리카가 되면서 높은 경도의 코팅층을 형성하면서 실란이 도장 표면과 강하게 결합되고 코팅층 표면에는 실록산이 떠오른 채 함께 굳어 비로소 완벽한 형태의 코팅층이 완성됩니다. 제가 계속 높은 경도라고 하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경도 높다면서 그래도 스크래치는 나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지만 일정 두께 이상으로 잘 붙이면 실제 유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도가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 도장에는 이 정도 두께를 균일하게 코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재 자체가 아무리 경도가 높아도 도막이 낮으면 스크래치를 완전히 막을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스크래치를 막기 위해서는 소재의 경도가 발휘될 수준의 충분한 도막 두께, 표면의 슬립감 세 가지가 조화롭게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유리막 코팅은 도막 두께 부분을 무슨 수로도 충족시킬 수 없어 성능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성능에는 내구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유리판을 놓고 모래바람을 불던 물을 마치던 이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게 도막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단단한 유리막 코팅은 어떻게 까겨 사라지는 걸까요? 세차를 해서? 알칼리 세정제를 써서? 이건 다른 코팅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의외로 코팅제를 깎아먹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람입니다. 혹시 샌드 블라스터라는 장비 들어보셨나요? 샌드 블라스터는 고압으로 나오는 바람에 모래를 섞어 내보내 녹이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장비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 이와 동일한 원리로 코팅층이 깎여 나갑니다. 물론 이런 장비들처럼 공기 중에 모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많은 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행 중에 맞는 바람과 그 안에 섞인 먼지들은 코팅층을 마모시켜 아무리 경도가 높아도 도막이 얇은 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연마되어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팅제는 항상 본넷 부분이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경도가 높은 것은 내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도장면과의 결합력까지 우수하니 다른 코팅제에 비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버티게 되죠. 이렇게 내구성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표면과의 결합력은 그럼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로 구성 성분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실란.
신라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소재와 결합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었죠? 둘째는 코팅하는 표면의 소재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도장면이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표면도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표면은 철이 아니에요. 클리어 코트죠. 클리어 코트는 아크릴이라는 소재가 주요 구성 성분이고 이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도장면이 철판이라서 유리막 코팅이 잘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클리어 코트이기 때문에 잘 부착되는 거죠. 헤드라이트, 하이그로시, 크롬 이런 부위들도 결국에는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고 이 코팅들도 모두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인테리어 파트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전체에서 코팅이 불가능한 소재는 딱 두 가지, 유리와 고무예요. 그 덕분에 도장이 아니더라도 트림, 하이그로시, 엔진룸 등등에 모두 코팅이 가능하고 충분한 내구성이 나오고 오랫동안 코팅 부위의 광택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럼 유리막 코팅제는 어떻게 광택을 개선시켜줄까요? 원리는 다른 코팅제와 비슷합니다. 코팅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메꾸고 이런 미세한 요철이 발생시키던 난반사를 없애면서 광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요철의 깊이에 비하여 코팅할 수 있는 도막 두께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도막 두께가 조금만 높아져도 광택을 올려주는 효과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같은 유리막 코팅제라도 이 도막의 두께는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폴리실라잔 혹은 실란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도막의 두께는 높아져요. 그럼 이런 원료들의 함량을 높이기만 하면 더 좋은 코팅제가 될까요? 당연히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겠죠. 유리막 코팅제의 도막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경화 속도가 빠른 폴리실라잔을 사용하는 거예요. 코팅 후 폴리실라잔의 경화 속도가 빠르다면 버핑 이전에 그만큼 빠르게 코팅층이 형성될 테고 그럼 최종적인 도막 두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작업성이 정말 그지 같아집니다. 다른 코팅제는 작업성이 안 좋아도 지우기라도 쉽지 유리막 코팅제는 지울 수도 없으니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려요. 이건 뿌리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뿌리막은 가격 및 스프레이 막힘 문제로 주요 원료의 함량을 높일 수는 없으니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도막도 낮은데 작업성이 안 좋아지겠죠? 대부분의 뿌리막 제품이 작업성 이슈가 생기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안 그래도 유효 성분이 적은데 버핑하면 다 닦여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작업성이 어려운 유리막 코팅 잘 작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처리 과정은 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링크 남겨드리고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또 2편 3편으로 나누어야 해요. 전처리 후 코팅제를 어플리케이터에 묻혀 발라주실 때 같은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밀지 마세요. 한 번만 밀어줘도 코팅제는 충분히 묻고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 번 문지르면 그 과정에서 용제가 휘발되고 그만큼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성이 안 좋아져요. 제 영상 보시면 저도 여러 번 문지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문지르고 1분 이내로 빠르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만약 잔사가 남더라도 지울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지 정석적인 방법은 딱 한 번씩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잔사를 없애는 버핑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핑은 3회에 나누어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첫 번째 버핑 때는 남아있는 약품을 닦아내고 두 번째 버핑 때는 잔사를 제거하고 세 번째 버핑은 발견하지 못한 잔사를 한 번 더 꼼꼼히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버핑은 같은 타월로 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 버핑은 꼭 다른 타월로 하시고 잔사가 잘 제거가 안 된다 싶으면 타월을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타월은 가능한 새 것을 사용하시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두툼하고 무봉제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타월에 묻은 유리막 코팅제는 세탁을 해도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으니 새로 구매를 하셨다면 잘 보관해 두셨다가 유리막 코팅할 때만 사용하세요. 유리막 코팅하기에 좋은 조건은 바람이 없고 온도가 높지 않으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도가 낮은 공간입니다. 딱 봐도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실내 세차장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내 세차장은 습도가 높죠? 수분과 반응하는 유리막 코팅제의 특성상 높은 습도는 경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작업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이는 잔사가 남을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 후에는 반드시 세차장을 나와서 자연광 아래서 잔사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남은 경우 다시 버핑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버핑이 잘 안된다면 타월에 유리막 코팅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 닦아주시거나 어플리케이터로 잔사가 있는 부분만 재코팅 및 버핑을 다시 해주시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도 평균적으로 3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거가 어려워지니 꼭 코팅 후 밖에 나와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어렵게 코팅을 완료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제가 유리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유리막을 하면 오히려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서입니다. 물론 관리 안 해도 다른 코팅제에 비하면 긴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차량 표면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관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유리막 하지도 않죠? 어려운 과정 거쳐 공부해서 유리막 하시는 분들은 모두 세차 중환자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차량 관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유리막 코팅제를 초기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유리막 코팅제의 발수 효과가 떨어지기 전까지 무조건 중성 세정제만 사용하세요. 유리막 코팅제도 다른 코팅제와 마찬가지로 표면의 실록산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으며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하면 이 손상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 고체 왁스나 실런트를 코팅할 때 절대로 폴리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체 왁스 바를 때 사용하는 전동 청소솔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약간은 손상을 입히겠지만 이 정도의 회전력과 힘으로 유리막 코팅제에 손상을 입히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폴리셔는 달라요.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폴리셔의 회전 속도와 패드의 마찰력은 세라믹 코팅 표면을 연마시키기 충분합니다. 코팅제를 발라도 심지어 물만 묻었어도 폴리셔를 저단으로 돌려도 여기서 생기는 마찰력은 생각보다 강하고 세라믹 코팅 표면을 빠르게 긁어냅니다. 레이어링을 위한 코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으로 작업하시고 여러 번 문질러야 하는 경우 가급적 살살 작업하시면 유리막 코팅 연마를 최소화하며 레이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세차 및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장면 보호를 위해 유리막 코팅을 하듯 유리막 코팅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유리막 코팅은 표면 슬릭성과 발수성이 워낙 좋으니 다른 코팅제를 위해 발라도 코팅 성능이 떨어져요. 그도 그럴 게 유리막 코팅제 입장에서는 다른 코팅제든 뭐든 표면에 올라오는 게 오염물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코팅제를 올려도 위에 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코팅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힘들게 한 유리막 코팅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도 유리막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 다 알아요. 기왕 하시겠다면 코팅제에 대해 확실히 아시고 들어간 노력만큼 최고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로 질문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답변 드리고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